워낙 하락만 보다가 이렇게 반갑게 상승을 보니까 기분이 다소 좋네요. 자, 부자들이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알미스타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가 씨가 오늘 볼 텐데요. 미증시는 좀 끄떡없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 미국 증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들 기업이 굉장히 주목을 꾸준히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모든 게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 있게 뭔가를 뿌리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경기가 안 좋아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세계에서 계속 요구할 수는 없을 건데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층이 올라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전 세계에 계속해서 리더를 해갈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미국의 이런 앞에서 대표적인 이런 기술주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뭐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네.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증시도 대체적으로 오늘 영향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래간만에 상승 두드러지고요. SK하이닉스가 4%대까지 네, 그렇죠. 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며 이런 무역 정책의 이런 영향들 부정적인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네요. 국내 증시에서 어제 오늘 가장 떠들썩한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런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을 인정했기에 이게 정말 질적으로 나쁜 것을 인정하게 된 셈이죠. 네, 그렇죠.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라고 하고요.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인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불식회계가 나왔었던 5월 1일 이후에 제약바이오주가 한 5% 떨어지고 같이 의약품 지수가 막 8% 떨어지고 이런 의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무더기로 같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유효한 종목들 오히려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녹십자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 한미약품 등등을 얘기합니다. 좀 따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결국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제 결론을 내줄 거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는 불확실성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간다라는 거. 어제 내용이 나왔던 것은 그냥 주석에 대한 겁니다. 주석에 대한 것만 이거 야 고의로 너희들 공시 누락해서 이거 나쁜 행동이야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분식회계 실제적으로 안 거죠. 이제 핵심인데 핵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다시 근거하면 너희들 다시 한번 수정해봐. 다시 어떤 얘기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금감원에서 다시 금융위 쪽에서 결정 다시 이렇게 했으니까 내려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구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는 주가에는 조금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상패나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지금 현재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4위, 5위 이 정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패가 돼버리면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는 거, 리스크가 더 많이 증폭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너희들 실제로 금융위에서 너희들이 오케이 해서 상장시켜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밝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런 신뢰가 추락해버린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정말 최악으로 분식회계가 떴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상패는 안 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실제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나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실제로 분식회계가 떴더라도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를 시켰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아마도 상패는 안 될 거야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 사실 상장 폐지가 거의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냉랭합니다. 이렇게
잣대가 약하게 들이대면 또 이런 상황이 번복될 것이고 결국에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이런 회계 분식 사항에 투자자들 심리는 냉랭합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회사 자체의 펀더멘트는 변한 것이 없으나 외부 이슈에 대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래요. 그 종목들을 유한양행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제넥신과 같은 R&D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들, 그리고 메디톡스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해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갖춘 종목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나쁘지 않아요. 그 숫자로만 봤을 때. 근데 우리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거기다 힘 빠진 증시를 실적으로 이렇게 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시계는 3분기로 관점이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표를 자세히 볼게요. 자, 2분기 실적이 좋아졌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부분들. 화학, 디스플레이, 특히 자동차 업종의 분위기가 가장 좋지 못한데 3개월 만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4,600억 원이나 줄었고요. 유틸리티, 조선, 비철금속, 소프트웨어 등도 컨센서스 감액이 두드러진 업종입니다. 자동차의 부진은 여전할 전망이고요. 중국의 공략이 거세진 디스플레이의 어닝 쇼크는 물론 소프트웨어나 화학, 에너지 기업들도 실적 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자, 문제는 3분기인데요. 아직 전망이 널뛰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나쁜 실적이 아니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진 터라 실망감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눈높이가 올라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는 낮아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눈높이는 반대로 실적은 잘 나올 거야, 실적은 잘 나올 거야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탱해오던 건 뭡니까? 결국 수출인데 수출을 가장 많이 되는 건 지금 현재 그건 반도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출마저 꺾여버리면 우리는 드디어 기댈 데가 없어지는 이런 시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좀 하향시키고 좀 보수적인 대응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집중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SK가 미국의 바이오 업체 엠팩 인수를 100% 했습니다. 그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인데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엠팩 지분 100%를 인수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엠팩은 항암제와 중추신경계, 심혈관 치료제 등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데요. 인수 가격 7,8천억대? 미국 국내 수천억 원대에서 해외 의약품 M&A 성사는 국내 업체 중에는 처음이래요. 자, 엠팩은 미국 제약사들이 밀집해 있는 서부 지역에 위치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망 혁신 신약 제품, 임상, 상업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SK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2022년에 기업 가치 10조 원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SK 같은 경우가 정말 이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M&A를 정말 잘해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인수 이후로 어떻습니까? 엄청난 실적이 폭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SK의 그룹에 어떻게 보면 기업사에 어떻게 보면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SK는 전통적으로 SK텔레콤이 계속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지금 열심히 지금 현재 M&A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M&A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시킨다는 점 어떻게 보면 SK의 앞으로의 흐름이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SK는 기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미국 의약품 생산 기업 인수, 세계 최대 시장 본격 진출, SK가 사업 더 확장하는 부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너지 효과, 주가가 어느 정도 발휘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